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사는 박선만이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적 있습니다. 여러분은 황당한 이야기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튜브에 올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1차, 미세먼지 막을 수 있다. 미세먼지 발생 원리는 대기권이 고온이고 지표면이 저온일 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질소가스 지표면에서 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연무현상이며 이때 먼지가 쪼개지고 쪼개져서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연무현상, 수분과 산소 응축되는 과정, 실험, 지상온도 섭씨 14.1도씨, 습도 35.9%, 대기온도 섭씨 25도씨를 만들어 실험, 안개처럼 수분이 응축되는 것입니다. 이때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현상, 지표면이 고온이고 대기권이 저온이면 안개가 발생합니다. 수분 속의 전자가 외부로 가려는 성질 때문입니다. 이때는 미세먼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분이 먼지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를 막으려면 지표면보다 대기를 저온으로 만들면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지요. 2.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기. 사막을 푸른 초원으로 만들려면 사막에 저장 능력이 있어야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달이 밝게 빛이 일어나는 원리는 저장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열을 저장하지 못하고 외부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달에서 본 지구는 푸르게 보이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하지 않고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의 사막은 희게 보이는 것은 전자를 저장하지 못하고 반사 방출함으로 사막은 희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막을 푸른 초원으로 막으려면, 즉 태양빛을 반사 방출하지 못하게 저장 장치를 설치하면 외부에서 수분이 끌려오므로 사막을 푸른 초원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유도 장치를 설치한다면 습도가 크게 형성되므로 산불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물 부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3. 지진과 화산을 미연에 예측하고 막을 수 있다. 지진은 대륙 이동설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진은 태양열이 지하로 전도되면 자기장으로 변하고 자기장은 지구 내부 지하에서 충돌하면 오존가스가 발생하고 물속에서 충돌하면 수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이때 수소와 오존가스가 폭발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소가스 폭발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을 예측하려면 오존가스, 수소가스 검지를 설치하면 지진과 화산을 미연에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는지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지하에서 가스가 발생하면 가스가 대기로 올라가면서 수분 속에 있는 전자를 흡수하면 수분은 응축이 되고 이것이 구름층입니다. 번개 칠 때 자기장 충돌에 의해 오존가스 발생 원리입니다. 자기장 충돌에 의해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지진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온난화를 막으려면 지구 대기권을 만들고 있는 것이 가스입니다. 질소, 산소, 수소, 오존, 탄소와 같은 모든 가스입니다. 이러한 모든 가스가 과다하게 대기로 올라가면 온난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온난화를 막으려면 대기를 만들고 있는 가스에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가 가스를 만들고 가스는 대기로 올라가 온난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난화를 막으려면 가스 속에 전도되어 있는 열 에너지를 제거한다면 가스는 응축이 되고 응축된 가스는 무거워 지표면이 내려오게 되면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세의 내용은 유튜브에서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다 1탄에서 보십시오. 선만 전자법칙 탄생. 상기 내용에서 자연재해를 일어나는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면 본 설명은 자연현상과 자연재해를 지배하는 물질에 관해 설명하려 합니다. 즉, 태양빛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입니다. 열에너지는 물질에 전도되어 파동을 치므로 가스를 만들어 대기로 올라가 대기권을 만들어 과다하면 태풍과 바람이 일어나고 가스가 응축되어 비와 눈을 만들고 열에너지가 지하로 전도되면 자기장으로 변하여 지진과 화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은 고체로 변할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본래의 물질, 고체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태양열 에너지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냉동고의 모든 물질이 고체에 변하는 것이 열 에너지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래 물질입니다. 본래 물질 속에 열 에너지를 가하면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와 기체로 변하는 것이 열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 에너지는 모든 물질에 전도되기 때문에 전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 에너지는 파동이며 파동은 전자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모든 사물에 전도되기 있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가고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지구와 인류를 지배하고 자연현상과 자연재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속에 전도된 전자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인류가 전자법칙에 대해 상세히 알면 자연재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만 전자법칙 명명. 열 에너지를 선전자로 명명하였으며 선전자가 전도되는 모든 사물을 만전자로 명명하였습니다. 선만 법칙 명명한 이유, 본래 음전자, 양전자로 명명하려 하였으나 과학계에서 이미 사용 중인 명칭이라 선전자, 만전자 법칙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선만 전자법칙과 설명. 열 에너지란 파동이며 파동은 전자를 가지고 있고 모든 질량으로 전도되기 때문에 전자이다. 이처럼 전자는 자연현상과 자연재해를 지배할 때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법칙을 알면 충분히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 법칙, 선전자 법칙, 설명. 제1의 1법칙, 팽창을 한다. 제1의 2법칙, 발광을 한다. 미친듯이 날뛰임. 제1의 3법칙, 서로 밀어낸다. 제1의 4법칙, 극성이 있다. 제3법칙, 선전자 성질. 제3의 일성질, 외부로 가려 한다. 제2법칙, 만전자 법칙. 제2의 1법칙, 흡수한다. 제2의 2법칙, 발광을 한다. 제2의 3법칙, 커지려 한다. 기화한다. 제4의 성질, 만전자 성질. 제4의 일성질, 만전자는 팽창은 하지 않는다. 제4의 이성질, 만전자는 모든 질량을 끌어당긴다. 제4의 삼성질, 극성을 가진다. 선전자 법칙과 해석. 제1의 1법칙, 팽창을 한다. 해석. 램프의 열에너지가 본래의 물질, 고체 속으로 전도되면 고체 얼음은 액체로 변한다. 열에너지는 파동이 있기 때문이다. 파동은 전자를 가지고 있고 고체 얼음 속으로 전도되어 파동을 치므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이며 물의 분자 속에서 전자는 팽창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물질 속으로 전자가 전도되어 있으므로 동식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선전자가 물질의 분자 속에서 하나의 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물질의 동식물들이 전자가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모든 물질은 본래의 물질, 고체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전자 제1의 법칙, 팽창한다. 제1의 2법칙, 발광을 한다. 해석. 램프 불의 전자가 플라스크 내부 물에 전도되면 물은 팽창하고 발광을 한다. 선전자가 과다하게 전도되면 선전자는 하나의 방을 유지하려고 발광한다. 전자가 미친듯이 날뛰임. 물은 끓어오르고 모든 물질은 빛이 난다.
용광로의 고철은 액체로 변한다. 백열 전구의 빛이 이때 빛이 일어난다. 자동차의 에너지도 이때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동력 에너지가 발광하기 때문에 폭발을 하는 것이며 동력 에너지가 이때 발생하는 것이다. 제1의 3법칙 서로 밀어낸다. 해석. 위 도형에서와 같이 물속으로 전자가 과다하게 전도되면 수증기가 발생하는 것이 선천자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사막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태양빛을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사막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선전자에 의해 지표면에서 가스가 만들어지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대기권을 만들고 있다. 이때 수소가스, 오존가스와 같은 가벼운 가스는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질소, 산소가스는 대기 하층부에 있는 것이다. 팽창하고 미친 듯이 발광하고 서로 밀어내면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수증기 속으로 전도된 것이 선전자이다. 선전자는 외부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수증기 속에서 외부로 가는 것이다. 제1의 4법칙, 극성이 있다.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을 완성이 되면 선전자는 하나의 자기방을 유지하려 한다. 해석. 이때 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혼합가스는 대기권을 만들고 자기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는 것이며 지구 대기권은 하나의 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와 항공기가 가속할 때 소리가 나는 것도 극성 깨지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며 태풍이 지나갈 때 소리가 나는 것도 극성이 지나가는 소음이다. 자동차가 지나갈 때 타이어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유지하고 있는 극성이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소리이며 자동차가 지나간 후 극성이 또 다시 유지된다. 태풍 역시 같은 원리이다. 즉, 태양열이 가스를 만들어 대기로 올라가서 크게 자기방이 형성되면 이때 극성이 만들어지고 극성이 이동하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때 태풍이 지날 때 소리가 나는 것은 극성이 갈라지는 소리이다. 토네이도 역시 하나의 자기방이 만들어지면서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다. 성운. 우주와 성운, 성단 역시 접시형으로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극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이 한자리에서 있으면 피곤함을 느끼는 것도 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동하면 극성이 없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극성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력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3법칙, 선전자 성질. 제3의 일성질, 선전자는 외부로 가려 한다. 해석. 선전자는 외부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태풍이 이동하는 것도 외부로 가려 하기 때문이다. 중력이 만들어진 원리도 가변 혼합가스가 대기의 상층부로 가려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질량은 지구 지표면에 있는 것이다. 무거운 돌을 바닷물에 던지면 돌이 무거워 바닷물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외부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돌을 끌어당김으로 바닷물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때 돌은 바닷물이 외부로 가려 할 때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바람이 부는 원리도 같은 원리이다. 지표면에 혼합가스가 만들어지면 외부로 가려 할 때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다. 봄철에 벚꽃이 낮은 고도에서 먼저 만개하는 것도 선전자가 외부로 가려는 성질 때문이다. 즉, 높은 고도에서 태양열에 의해 수증기가 만들어지면 수증기는 낮은 곳으로 이동하므로 낮은 고도에서 벚꽃, 먼저 만개하는 것이다. 이처럼 선전자는 외부로 가려는 성질로 의해 지구의 모든 질량을 누리면서 외부로 가려 하기 때문에 중력이 오는 것이다. 만전자 법칙이란 선전자를 끌어당기고 흡수하고 커지려 할 때 만전자가 발생된다. 만전자 범위. 태양열을 끌어당기고 흡수하면 커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질량을 만전자라 한다. 제2법칙, 만전자 법칙. 제2의 1법칙, 흡수한다. 전자를 흡수하면 부풀어 오른다. 해석. 모든 질량은 선전자가 약하게 내려갈수록 응축된다. 모든 질량은 좋은 일수록
본래의 물질로 돌아간다. 저온 일대의 물이 고체 얼음으로 되는 것이 본래의 물질이다. 모든 질량은 선전자를 끌어당기며 선전자가 전도되면 모든 질량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모든 질량이 선전자를 끌어당기고 흡수할 때 만전자가 발생한다. 질량이 커지려 할 때 서로 끌어당김으로 전자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제2의 이법칙 발광한다, 빛이 난다 해서 태양열 없다면 또한 지구상에 전자가 없다면 모든 질량은 웅축되고 파동치는 전자가 없으므로 지구상의 모든 질량은 빛이 없는 암흑세계가 되는 것이다. 전자는 파동이며 파동은 모든 질량에서 발광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전자가 없는 모든 질량은 빛을 반사방출하지 못하고 웅축되어 만전자로 변하는 것이다. 대기권에 있는 혼합가스도 발광하지 못하고 웅축되어 만전자로 변하고 서로 끌어당겨 지표면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형광등 속에 아르곤가스가 발광함으로 빛이 난다. 도형에서 플라스크가 처리고 과열하면 붉게 빛이 난다. 모든 질량의 전자가 전도되면 파동으로 빛이 일어나고 발광하는 것이다. 제2법칙, 만전자 법칙, 제2의 3법칙, 커지려 한다, 기하한다 해서 지구상의 모든 질량은 열 에너지를 전도시키면 커지려 하는 것이다. 물은 100도씨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것과 같이 모든 가스 발생은 저온에서 기하하는 물질이 있고 고온에서 기하하는 가스가 있다. 예를 들어 프레온 냉매 가스는 냉동고 속에서 웅축되어 있다가 흔들어지면 웅축된 가스는 기하되면서 전자를 끌어당김으로 냉매가 되는 것이다. 커지려는 성질 때문이다. 이처럼 지구상 모든 가스는 액체와 고체로 형성되어 있을 때 선전자가 있으면 가스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기하하여 가스로 변하는 것이다. 기하한 가스 분자에서 선전자를 적게 흡수한 가스는 무거워 대기 하층부에 있고 즉 산소, 질소, 수분을 말한다. 선전자를 크게 흡수한 가스는 무게가 가벼워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는 것이다. 수소, 오존, 프레온가스이다. 이같이 선전자에 의해 가스가 발생되어 대기로 가다하게 올라가 온난화를 만들고 있다. 온난화를 막고 살기 좋은 기후를 만들려면 가스 속에 있는 선전자를 유도시켜 분리한다면 가스는 무거워 지표면으로 내려오고 기후 대책을 해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탄소가스가 온난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스 속에 있는 선전자가 온난화를 불러오는 것이다. 제4법칙, 만전자 성질, 제4의 일성질, 만전자는 팽창은 하지 못한다 해서 저온일 때 모든 가스는 웅축되었다가 고온으로 올라가면 가스는 부풀어 올라간다. 팽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양열 전자가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질량은 웅축된다. 태양열이 없는 밤에는 질량이 웅축되었다가 태양열 전자가 있는 날에는 모든 질량이 태양열 전자에 의해 팽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권도 커지는 것이고 수증기, 혼합가스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구상의 모든 질량은 만전자를 가지고 있고 만전자는 스스로 팽창하지 못하는 것이다. 태양열 전자가 있으므로 커지는 것이다. 제4의 이성질, 만전자는 모든 질량을 끌어당긴다 해서 저온일 때 모든 질량은 웅축이 된다.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이다. 수증기가 지상으로 올라가 선전자가 없어지면 수증기는 결빙되고 만전자가 강해져 서로를 끌어당겨 눈으로 뭉치게 되어 무거워지면 지표면으로 내리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질량은 만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만전자 속으로 태양열 전자가 전도되면 만전자는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다. 극저온일 때 질량과 질량이 접촉되면 질량은 하나가 된다.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이다. 만전자는 모든 질량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제4의 삼성질, 만전자는 극성을 가진다 해서 만전자는 끌어당김으로 극성을 가지는 것이다.
극저온 일대에 질량과 질량이 접촉되면 질량은 하나가 된다. 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전자를 흡수하는 모든 질량은 만전자로 명명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막연하고 황당하게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 전 세계 온난화를 막는 기술은 대기권을 만들고 있는 것은 모든 가스입니다. 가스를 만드는 것은 선전자입니다. 선전자를 유도해 제거한다면 탄소가스 및 모든 가스가 무거워 지표면으로 내려와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막의 선전자를 유도시키면 수분과 함께 사막으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처럼 기쁨에 가득